안녕하세요. AIX 딥러닝 최종 과제 발표를 맡은 팀장 배상현입니다. 일단 저희는 블로그를 GitHub로 개설을 했고요. 블로그 내에는 현재 블로그 내에 있는 이미지들을 담아놓고 있는 마크다운 이미지랑 관련 코드를 생성할 때 사용했던 유틸들, 그리고 전체적인 마크다운 형식의 리드미 파일이 있습니다. 실험에 사용했던 코드는 이 영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블로그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신입생을 위한 학교 주변 카페 및 식당 분류에 대한 분류기를 만들려고 했고,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덱스는 처음에 목적, 그리고 사용한 데이터셋들,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실험과 결과, 그리고 레퍼런스들에 대한 소개,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저희는 A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A 옵션은 이제 모델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 A 옵션이라고 받아들였고요. 전체적인 동기는 이제 신입생들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아래에서 보여드릴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내에서 학기 초에 이제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에 대한 추천 글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식당과 카페 홍보 글들이 있어도 안에는 어떤 메뉴를 파는지 아니면 어떤 메뉴가 얼마에 파는지 같은 것들이 없어서 이걸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가게 인포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목적이었지만 이제 수업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사진을 어떤 가게인지 분류해주는 분류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과 출력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게 외관 사진을 입력으로 넣게 된다면 모델의 출력은 해당 가게의 인덱스 혹은 이름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스타벅스나 아니면 저희 학교 주변에 있는 식당 같은 것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 저희가 사진을 찍어 놓은 데이터셋을 적용해서 학습시킨 모델로 기존에 있던 CNN 클래시파이어 모델들과 비교를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나 각각의 연산자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데이터셋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캐글이나 다른 오픈소스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이제 개개인의 학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체적으로 취득한 데이터, 커스텀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셋은 저희 학교 주변에 있는 카페 누에를 대표로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미지는 총 18장을 찍었고요. 정면과 측면 2개의 사진을 6명이 전에 찍어뒀던 것들이 있어서 이걸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식당과 10개 카페, 총 20개 라벨을 위에서는 18장이지만 3장을 제거해서 데이터 밸런스를 위해서 15장의 픽처를 사용해서 총 300장의 이미지가 오리지널 데이터로 있고, 너무 적은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각각의 사진들을 훼손 또는 줌인 아니면 쉬프팅 등의 테크닉을 이용해서 총 10배수를 한 3000장의 이미지의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식은 이제 텐서플로우의 케라스 모듈에서 지원하는 각각의 레이어를 만들 수 있는 컨볼루션 특이나 아니면 풀링, 덴스 레이어 같이 직접 레이어를 쌓아서 구현을 진행했고, 총 3가지의 모델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저희들만의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알렉스넷을 맡은 홍노준이라고 합니다. 알렉스넷은 CNN의 우수함을 알린 네트워크입니다. 여기 알렉스넷의 구조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알렉스넷으로 1000개의 클래스를 만들고 뉴런의 출력값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 각각의 속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코딩 부분으로 넘어가자면, 필요한 환경을 임포트하고 콜앱에서 데이터셋을 불러왔습니다. 이 부분은 각 이미지를 라벨링하는 부분인데, 카페는 1에서 10번으로, 식당은 11번에서 20번으로 라벨링을 했습니다. 여기는 트레인, 학습을 위한 리더블 하고 데이터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교화를 하고, 여기는 알렉스 넷을 설계한 건데, 마지막에 댄스와 플래튼을 사용해서 아웃풋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의 결과 부분에서는 10번의 에포크를 두고 훈련을 해서
마지막에 벨 큐러시가 94%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VGNet입니다. VGNet은 알렉스넷 다음에 나온 네트워크인데 이제 알렉스넷에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5층에 너무 작은 층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층수를 늘렸을 때 어느 정도의 효율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실험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 보이는 거에서 제가 뒤에 계속 19 레이어라고 표시를 했는데 사실 실험은 16 레이어로 진행됐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는 3x3 필터로 사이즈를 고정시켰고 단순히 뎁스만을 증가시켜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VGNet입니다. 앞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전처리하는 코드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자체는 위에 논문에서 봤던 것처럼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3x3 필터를 고정시키고 하나씩 쌓아서 직접 구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VG16 네트워크는 오히려 알렉스넷보다 적은 1억 3천만 개의 파라미터가 있고요. 이 파라미터 차이는 필터 사이즈의 크기의 차이이기 때문에 파라미터 전체는 줄어들었고 그리고 똑같이 10번의 학습을 진행하였지만 이제 단순한 데이터셋에 비해서 네트워크가 너무 깊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베니싱 그레디언트 현상 때문에 학습이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할 레즈넷 모델은 VGG넷 구조에서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뎁스만 증가를 시켰을 때 베니싱 그레디언트나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 현상이 발생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숏컷 커넥션, 즉 스킵 커넥션을 적용해 성능을 향상시킨 신경망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원바이원 컨볼루션 곱을 이용해서 스킵 커넥션을 표현한 상태이고요. 레즈넷의 전체적인 모습은 전체적인 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이 화살표로 뛰어넘어서 이 블록들을 스킵하여 다음 아웃풋에 더해지는 방식이 스킵 커넥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총 현재 그림은 총 34층의 레즈넷이고요. 이번 프로젝트에 이용된 레즈넷 모델은 50층의 레즈넷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18층, 34층, 50층, 101층, 152층의 레즈넷 층별로 어떤 컨볼루전이 사용됐는지 나와 있고 현재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한 50층짜리 레즈넷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은 에버리지 풀링으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으로 플래튼을 자동으로 해주었고 마지막에 나온 댄스들을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클래시파이어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코드는 위에서와 동일한 것처럼 위에서 동일하게 콜앱과 데이터셋의 어그멘테이션이라든지 데이터셋 준비는 위에 프로젝트와 동일합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해주고 데이터셋의 위치를 이용해 크기를 224 by 224로 맞춰준 다음 파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 사이즈와 클래스의 개수를 설정을 해주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용해서 밸리데이션, 트레인, 테스트를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정교화를 이용한 것을 볼 수 있고 원활 인코딩을 통해서 클래스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분류를 할 것인지를 정해주었습니다. 먼저 모델은 기본적으로 케라스에 있는 레즈넷 50의 모델을 가져와 사용하였고 이때 풀리 커넥티드 층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24개, 256개, 마지막은 클래스의 개수 20개의 댄스를 가지고 있는 풀리 커넥티드 층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각각
활성 함수는 렐루,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서머리하자면은 레즈넷 모델은 총 50층이기 때문에 여기 한 페이지에 다 담을 수가 없어 간단하게 요약을 한 모습이고요. 처음 부분이 인풋 224/224 인풋을 볼 수가 있고, 층을 지나면 지날수록 인풋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며 특성 맵을 생성해내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7x7까지 줄어들면서 최종적으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지나고 풀링 커넥티드를 지나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인 파라미터 개수는 2600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모델 로스를 사용하였으며, 옵티마이저는 아담, 그리고 성능은 정확도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훈련은 150회를 에포크를 150회를 설정하였고, 배치 사이즈를 위해서 설정한 4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발리데이션을 이용하여 각 훈련이 끝난 모델들을 발리데이션으로 테스트를 하여 정확도가 얼마인지, 로스가 얼마인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150번을 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좋은 네트워크에서 많은 에포크를 돌렸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과를 보자면은 약 40회에서 60회 사이에 에포크만 돌려도 성능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우리 팀만의 모델을 맡은 권민창입니다. 데이터셋을 저희가 팀원끼리 직접 촬영하고 프로세싱하여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시큐에이션 모델을 사용해 여러 층의 모델을 직접 설계하여 몇 가지 케이스를 나누어 실험을 진행한 후에 각 모델들의 구조를 변화하며 생기는 아큐러시와 로스의 변화를 관찰하며 최대한 우리의 데이터셋에 맞춘 그런 모델을 설계해보는 것을 목표로 가졌습니다. 처음은 보시다시피 그 뎁스의 변화를 위주로 모델의 성능 차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필터 사이즈는 5x5로 고정시켜 놓고 커널의 개수는 입력 시 32개, 이후로는 64개를 고정시키며 레이어를 쌓았습니다. 케이스 1은 최소한의 레이어인 2개부터 이제 하나씩 늘려나가서 4개의 케이스로 5개의 레이어를 케이스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존의 렐루보다 성능이 좋은 액티베이션 펑션인 엘루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덴스 레이어 이전에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 너무 많은 파라미터는 제한하였습니다. 학습된 모델 파일을 그 뉴트론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모델을 시각화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5번째, 6번째 케이스는 기존에 이제 4개 케이스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엘루로 가져갔었는데, 5번째, 6번째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각각 렐루와 시그모이드로 변경하여서 3개의 레이어를 통해 학습을 진행시켰습니다. 코드는 앞에 콜앱을 사용한 팀원들과는 다르게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였고요. 앞에서 선정했던 각 케이스에 맞는 모델 코드들을 따로 작성하여 각각 학습을 10에포크씩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하며 생긴 히스토리들을 웹플로립을 이용하여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네, 히스토리를 웹플로립으로 찍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2개의 레이어를 가지는 첫 번째 케이스는 트레인 어큐러시와 발리데이션 어큐러시가 둘 다 세츄레이션 하지 못하고 그 값도 0.7 부근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보아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레이어가 늘어갈수록 점점 세츄레이션 되는 그래프가 형성이 되고 아큐러시 또한 1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인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세츄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의 엘루보다 살짝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시그모이드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적합한 액티베이션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값이 매우 이제 불안정하게 튀면서 열 에포크를 학습을 진행해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스커션입니다. 알렉스넷, VGG, 레즈넷 이 세 가지 모델을 분석하고 실험한 결과로 VGG에서 무조건적인 뎁스의 증가는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에서 보셨듯이 너무 깊지 않은 네트워크 구조화 이후에 실험한 활성함수에 대한 결과를 잘 적용하기로 하였고요. 최근 등장한 엘루 함수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기존에 있던 렐루 함수의 결과가 더 좋아 렐루 함수를 사용을 하기로 했고, 스키 커넥션은 저희가 층이 5층 최대가 5층이기 때문에 굳이 스키 커넥션을 사용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이용해서 파라미터 수를 많이 감소시켜줘서 기존의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때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많지 않은 층과 적은 에포크만으로 충분한 세츄레이션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했고, 향후에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더 다양한 데이터셋과 더 많은 더 많은 클래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후에는 현재 있는 5층짜리 모델이 아니라 스키 커넥션이 달려있는 레즈넷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층을 좀 더 레즈넷까지는 아니어도 층을 좀 더 늘려서 스키 커넥션도 이용을 하면은 더 많은 데이터셋과 클래스에 대해서 효과적인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